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할 줄 아시고요. 환자를 치료도하시면서 숲도 가꾸시고. 아니야. 핵심은 환자를 잘 돌본다던가 숲을 잘 가꾼다던가 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래 재능이라고 생각해. 그 재능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대담한 용기, 자유로운 사고, 넓은 아랑에서 나오는 거야. 그분은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천년 후를 생각하시고 인류의 행동을 분명히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해야 돼요. 저는 반야 삼촌에서 엘레나 역을 맡고 있는 김새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야 삼촌에서 소니아 역을 맡고 있는 이규빈이라고 합니다. 세레브라코프의 아내이자 함께 같이 시골 영주로 넘어와서 조용했던 시골 마을을 파탄의 경지로 끌고 가는 그런 무료한 어떤 여인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반야 삼촌의 조카인 소니아 역을 맡았고요. 스리브랴코프의 딸입니다. 반야 삼촌은 나한테 요정의 피가 흐른다고 했어.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지는 몰라. 차라리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 버렸으면. 반야 삼촌 안에 있는 옐레나라는 역할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좀 너만의 어떤 매력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면서 기존의 옐레나스러움이 아닌 좀 다른 어떤 옐레나로서의 어떤 접근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예를 들어 뭐 조용조용하고 차분하고 뭔가 여리여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호탕하게 웃고 굉장히 섹시하기도 하면서 뭔가 정말 루사이가의 어떤 피가 흐르는 어떤 그런 느낌의 옐레나로서 접근하시길 원하셨었고, 그게 사실 김새별이라는 매력을 좀 발산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도를 했었어요. 대본을 봤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연극의 영상들과 뭐 러시아에 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랑 옐레나라는 어떤 인물이 굉장히 처음엔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맞지 않는 옷을 내가 입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연출님께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연습할 때 너무 쉬웠어요. 외려 처음에는 제 스타일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웃을 때도 호탕하게 웃고 울거나 웃거나 뭘 마시거나 다 그랬는데 네, 이제 인물로서 더 색을 입혔었어야 했는데 이제 김새별이라는 사람의 어떤 매력이 더 옐레나를 더 앞서서 표현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쉬웠으나 중후반 연습할 때는 후반부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너무 쉽게 접근하고 후반부에는 너무 내 나름대로 옐레나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냥 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게 난 인물로서 체화가 됐어 라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내가 표현하는 옐레나가 돼야 되는데 김새별이 표현하는 김새별이 돼버리더라고요. 김새별이라는 색깔을 어떻게 더 누르지? 근데 제가 스스로 옐레나로서의 면모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믿어버리니까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나는 옐레나가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저기 밑에서의 그런 어떤 불안함과 힘듦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 어느 순간 벗어버리고 좀 어차피 옐레나는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래 이런 옐레나가 있을 수 있어. 내가 표현한 옐레나가 맞는 거야 라는 어떤 확신? 신뢰, 믿음을 딱 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믿어버리니까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연출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있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더 나은 옐레나를 만들어가는 아직도 과정인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불쌍하다고 생각하시고 주세요, 삼촌. 제발요. 얼른 주세요, 삼촌. 얼른요. 저는 사실 소냐에 대해서 약간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무조건 밝고 사랑스럽고 약간 어리고 그래야 된다, 착해야 된다, 무조건 이런 게 있었는데 아빠! 너그럽게 좀 생각하세요. 삼촌하고 저 너무 불행하다고요. 삼촌하고 저 숨 돌릴 틈도 없을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들의 고생도 좀 알아주셔야죠. 삼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보, 삼촌이랑 화해해요. 부탁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공연 전에는 이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날파리들을 잡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고 그리고 이제 향초를 켜놓고요. 그리고 이제 로비에 와가지고 로비를 쓸 때도 있고 제가 쓸 때도 있고 다른 선배들이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무대 세팅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소품 빼놓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소품들을 다 체크하고 이제 헤어랑 의상을 갈아입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의상이 구겨져 있으면은 가가지고 이제 다리고 아무래도 소냐라는 역할이 이제 영지를 다 책임지고 있고 이제 그 책임지는 만큼 자기 일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약간 안 보이니까 그런 소냐의 생활을 너가 몸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냐를 한번 되어가는 해도 일이 끝이 없을 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맞나? 아 또 이거 끝났는데 아 또 저거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서 이제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진짜 내가 할 일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이제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남아가지고 또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좀 소냐의 그런 정말 소냐의 그런 일들에 비하게 못 되지만 그 친구도 이제 일을 계속 이제 끝이 없다는 그런 마음, 지침, 힘듦, 피곤함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원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뭐 다른 사람들 뭐 옷깃이 어떻게 돼 있건 뭐 뭐가 붙어 있건 머리카락이 막 붙어 있건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일이지. 근데 이젠 이제 뭐 은행을 갔는데 이제 은행 거기 발판이 이제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게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배의 뭐 잠바가 이제 어떻게 됐다 하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또 집안에서도 또 뭔가 하려고 그러고 제 방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저는 안 치웠었거든요. 근데 이젠 제가 하나하나 다 치우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옐레나로서의 김재별 분명히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옐레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무대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옐레나스러운 어떤 모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고 무대 위에선 당연히 옐레나가 되어서 연기를 해야 되겠고 하지만 메소드의 어떤 장단점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오냐라는 거예요. 그 역할에서 그 배우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훈련이 분명히 배우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제 아는 지인은 배우인데 너무 힘든 역할을 맡았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저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큰일 나겠다. 분명히 무대 위에서의 역할과 무대 밖에서의 김샛별의 어떤 분리됨을 분명히 좀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생에 한 번뿐인데 뭐 어때? 뮤지컬을 많이 했어요. 전공이 뮤지컬이고 너무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저라는 김샛별이라는 배우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장르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제가 좀 에너지를 발산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떤 춤, 노래, 연기를 골고루 하면서 이렇게 제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뮤지컬이 참 좋아요. 좋았고 지금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제가 한 7년 정도를 계속 뮤지컬을 계속 해왔었는데 공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대극장도 하고 소극장도 해봤지만 뭔가 쇼 같은 느낌이 났어요. 뭔가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 에너지가 공연할 때 훅 갔다가 공연이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여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참 그 마음이 너무 공허했어요. 배우로서. 모든 작품이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뮤지컬 자체는 춤, 노래, 연기가 다 복합적으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치중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좀 송스루로 가는 뮤지컬 말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세 개 다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연기적으로 깊어지고 싶고 좀 더 제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좀 더 깊이감이 더 쌓이는 어떤 그런 내공이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데 뮤지컬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딱 해버렸어요. 결과를 그렇게 내고 나서 이제 그럼 연극을 해야 되나? 방송 쪽으로 나가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제 저는 연출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전극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전극에 입문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뮤지컬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바되는 쪼가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잉여인과 이바노프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엄청 연출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맞았고 잉여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반야삼촌을 통해서 전극을 통해서 그 여운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관객들과 배우가 무대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무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도 그 여운이 길게 남는 그게 전극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운이 길게 가지면 가질수록 저라는 인간이 배우로서 김샛별로서 다 차곡차곡 좀 더 내공이 더 쌓여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팀은 최고의 팀이었었죠. 정말 연습할 때 단 한 번도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린 사람은 없었고 원래 사실 연출은 죄송해요. 원래 배우랑 연출이랑 서로 이렇게 싸워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작품이 탄생이 됐지 뭐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은 나날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진근 선배랑 이제 아스트로프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저 머리를 치신 거예요. 그게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관객들도 보면서 되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승근 선배님이 이제 뽀뽀를 여기다가 딱 하시고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더 이렇게 반응을 소녀로서 부끄럽고 쑥스럽고 뭔가 더 기분 좋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 진짜. 근데 나중에 연준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눈이 딱 했었는데 정말 관객분들 한 세 줄이 다 똑같이 이러면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나가시고 그래도 이 어떤 그런 이 연기를 맡으면서도 계속 보겠다라는 어떤 그 열정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그 집념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관객분들. 못생겼어. 저는 원래 좀 많이 끈기가 약간 부족했었어요. 이제 저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막 나의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큰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극중 소냐의 대사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꼭 참고 살아낼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참고 제 생명이 스스로 다하는 그날까지 연기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고통, 고난, 힘듦 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기 떠날 수 있게 어떻게 좀 해줘요? 알았어요. 다 봤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그 일에 그냥 일조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적합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힘써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직업이 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정진하고 발전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